안녕하세요.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현장에 있는 제 고객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법인카드 어디까지 써도 괜찮으냐, 사적으로 써도 되겠느냐 라는 주제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님들이 질문하는 법인카드를 어디까지 써도 되겠느냐, 이걸 우리 한번 세법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세법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갈까. 사실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아니면 접대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리후생비, 우리 임직원들을 위해서,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비용은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우리 에이스 직원이 너무 잘한다, 요즘에 너무 열심히 잘하니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체육시설, 헬스장을 내가 끊어주겠다, 아니면 내가 랍스타를 사주겠다, 캐비어를 사주겠다, 맛있는 거를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임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그리고 접대비는 뭐냐? 임직원이 아닌 거래처, 우리가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다 접대비라고 하죠. 접대비는 어쩔 때 많이 쓰겠어요? 당연히 고객들하고 거래처하고 밥 먹을 때, 사장님, 김대리, 김과장님, 제가 사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드 쓰겠죠. 밥 사주고 뭐하고. 또 뭐 저녁에 단란주점 가서 뭐 쓰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골프장 가서 쓰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과세관청에서 아니면 세무서에서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주시를 항상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면서 조금 세수 확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접대비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한 건지에 대해서 소명하시오라고 이제 많이 연락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고객들 뿐만 아니고 제가 정말 친한 큰 세무법인 전무님도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표님들이 인식을 하고 개인이 쓸 돈하고는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대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카드 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밥 사 먹는 거 안 되냐?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이 가족들하고 밥 사 먹고 여행 가고 아울렛에서 쇼핑하고 이런 거를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쓰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본인들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써도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이 영상을 누른 것처럼,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 카드로 써도 되고요, 회사하고 관련 없이 그냥 나의 사적인 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회사 규모가 아직은 작을 때는 사실은 그걸 분리를 좀 애매하죠. 사실은 분리를 하는 게 맞지만 조사가 받을 확률이 없다 보니 각자 기장하는 세무사 쪽에서는 가족들하고 밥 사 먹는 거 정도는 쓰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알아서들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너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냥 집 근처에서는 무조건 그냥 개인 카드를 쓰시고, 집 근처가 아닌 데서는 회사 카드로 밥 사 먹는 거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시간적으로도 평일에는 회사 카드로 좀 어느 정도 쓰셔도 좋지만 주말에는 개인 카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대표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주말에 영업 목적으로 어디 거래처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카드 쓰시면 됩니다. 다만 5년, 3년, 4년이 지나서 국세청에서 아니면 세무서에서 지난 몇 월 며칠 토요일 날 점심 오후 2시에 어디 뭐 횟집에서 한 30만 원씩 긁은 게 있는데 이거 소명하세요 라고 했을 때 대표님이 기억할 수 있게끔 잘 어디다가 메모를 써놓거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골프장을 많이 가든 아니면은 거래처에다가 줄 목적으로 상품권을 많이 매입을 했던 이런 거 합법적으로 쓰면 됩니다. 다만 제3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거 소명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정리된 내용들을 보여준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방금 상품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연말에 우리가 매입이 많이 부족한데 한 3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사면 어떠냐, 비용으로 들어가게끔. 안 되죠. 그거는 탈세죠. 탈세와 절세는 사실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그건 탈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금 내기 아깝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보면은 먼 훗날 문제가 되더라고요, 대표님.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뭐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대표님들이 회사 카드를 어디까지 사적으로 쓸 수 있는지 사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가 이번에 업무 추진비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복리후생비, 접대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리고 회사하고 관련된 내용은 회사 카드로 쓰되 누가 봐더라도 내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 카드로 어느 정도 좀 분리하셔서 쓰시면 좋겠다. 다만 평일에는 근처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 카드로 어느 정도 쓰셔도 괜찮지만 주말에 혹은 집 근처에서 쓰는 내역들은 개인 카드로 필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사실은 이게 선을 넘을랑 말랑 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오늘은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프로였습니다.